네, 앞서 보셨던 이슈 진단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직격탄을 맞게 될 우리 산업들의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장님, 일단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되면서 이제 기존의 반도체 3개 품목 외에도 이제 사정권에 들어온 품목들이 있는데 주요 좀 핵심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정부가 주목한 것은 이제 159개 품목으로 요약을 했고요. 예. 그 159개 품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 공작기계, 네. 스마트 팩토리 생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탄소섬유. 탄소섬유는 일반적으로 항공기라든가 자동차에 쓰이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정밀화학 제품이에요. 네,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용으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군사용 민간물자 같은 경우는 이미 백색 국가 제외와 무관하게 네. 이 건별 허가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제외하고요. 그렇죠. 그 밖에 이제 비민간 품목 중에서 네네. 몇 가지를 이제 그룹핑을 합니다. 그룹핑을 하는 이유는 뭐 레이저 발진기를 예를 들면 몇 개가 있어요. 뭐 고체 레이저 발진기도 있고 액체 레이저 발진기도 있고 디테일 쪼갠 걸 하나로 그런 것들 이제 묶자는 품목을 이제 좀 그룹핑해서 예. 나눈 것이 이제 495개 품목 그룹핑이 되겠고요. 예. 그 중에서 주로 한국에 대한 어떤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은 것, 또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 또 국내 사용량이 또 소량인 품목, 네.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수출 규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수출 규제를 무작정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뼈 아픈 데를 좀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집중관리 품목 159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는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라도 해보자라는 건데 네. 그중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불화수소인데 그렇습니다. 이 불화수소 자체 개발이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까? 일단 불화수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역시 네. 액체 불화수소와 기체 불화수소 네.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액체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예. 가능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타이완과 같은 예. 해외 협력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불화수소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기체 불화수소인데요. 기체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국산화하는데 예.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제3국 조달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또 삼성 같은 경우는 국산 조달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자체 개발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자체 조달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SK 하이닉스 측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주요 불화수소 중에서도 기체 불화수소가 가장 핵심적인 우리 소재 부품 예. 개발의 핵심적인 영역이지 않나 이렇게 진단 내려집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공작기계, 뭐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탄소 섬유도 워낙 또 고부가 가치 산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고 또 정밀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산업에 대한 직격탄을 날린 게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항목들이 실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았고 또 네. 우리에게 미치는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지. 일단 공작기계 중에서 예. CNC 공작기계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화낙이라는 기업과 네. 독일의 지멘스가 대표적인 세계 시장을 다 잡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CNC 공작기계의 91%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요. 굉장하네요. 이게 여러 가지 영역에 쓰이는데 뭐 조선, 철강, 자동차, 뭐 항공기, 예. 뭐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하는 데 다 쓰이는데 평판 디스플레이 이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네. 약 70% 이상을 또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높네요, 의존도가. 공작기계도 중요하고 방금 말씀 나눈 탄소섬유 같은 경우도 항공기나 자동차에 쓰이는 이제 부품이고요. 네. 또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 탱크 이런 거는 일본 도레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네. 일본 도레이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인데 이런 부분도 자체 개발의 필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정밀화학 제품인데요. 그렇죠. 정밀화학 제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입니다. 네.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 만약에 수요처 핵심 소재를 전환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우리 어디다 수출합니까? 주요 자동차 기업에 수출할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 기업의 승인이 필요해요. 근데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좀 불확실성이 까다로워지는 많네요. 그런 네. 문제도 있고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이제 파우치라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 같은 경우도 100% 일본산 파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휴대전화라든가 예. 또 전기자동차 이런 산업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이 먹이 사슬 과정에서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네. 자, 불매 운동 좀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후에 불매 운동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확산이 되고 있는데 품목도 지금 굉장히 추세 넓어지고 있는 추세죠. 일단은 유니클로 종로 3가점이 예. 10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임대가 그렇게 되죠. 걸렸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대형 항공사 일본 라인을 또 폐쇄하는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수요 자체가 적다 보니까 또 네. 일본 항공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표가 1만 원에 해당되는데도 구매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애국 마케팅이 계속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 그것을 이제 인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인증이 있다면 우리 뭐 미용실 무료로 해줄게요 하는 이런 애국 마케팅도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전방위적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경제 상황이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또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걱정이 더 커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네. 경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표들로 봤을 때 좀 어떤 부분들이 우려되는 것들이 많을까요? 물론 우리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오늘 소재 부품 이 핵심 경쟁력 강화 대책이 발표될 네. 겁니다. 예. 이런 정부의 대책 발표도 우리 민감하게 눈여겨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경제가 한국 경제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한번 꼭 다뤄보고 싶은 것은 정말 일본 경제는 얼마만큼 경제 충격이 있을까를 제가 다뤄보고 싶거든요. 상당한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구조 자체가 일본의 수출이 지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국 일본 수출이 끊길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도 굉장히 침체 국면에 갈 수 있어요. 이미 IMF가 일본 경제 성장률 2020년을 0.4%로 전망했거든요.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할 여러 경제 지표들 좀 눈여겨볼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가 이제 양국의 경제 성장률 그렇겠죠. 전망치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하향 조정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양국의 종합 주가 지수죠. 우리의 그렇죠. 코스피, 일본의 니케이 지수. 네. 또 외국인 투자 유입액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입액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국가 신용 등급 조정이 있을 수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하죠. 무디스나 S&P나 피치사의 국가 신용 등급 여러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 조정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 조정이 있게 되면 역시 신용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자금 유입이 또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불안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네.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활용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긴급한 위기적인 그런 대응 체제를 네.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